봄의 시작과 함께 반갑지 않은 산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매일 10건 이상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데 평년 발생 건수의 1.5배를 넘어섰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부산시가 오는 4월 30일까지 산불 특별 대책 기간을 운영합니다. 시는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24시간 비상대응 체계로 전환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의 한 대형 백화점에 민간이 협업한 동백상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역 중소기업 28개 사업체가 입점해 부산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을 만납니다. 부산 진구와 북구, 연제구와 수영구 4곳에 부산형 육아 친화마을이 조성됩니다. 구군별 맞춤형 사업으로 진행되고 부산 진구는 찾아가는 언어치료실을 운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지난 2020년 부산역 유라시아 플랫폼 1층에서 운영하던 동백상회가 8개월 전 문을 닫으면서 입점했던 지역 중소업체들의 아쉬움이 컸는데요. 이번에는 부산의 한 대형 백화점에 부산 지역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동백상회가 들어섰습니다. 민간이 협업한 첫 번째 사례인데 재개장한 동백상회에 차선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부산의 한 대형 백화점에 민관이 협업한 동백상회 1호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부산시와 신세계 센텀시티점이 손잡고 지역 중소기업 판로 개척에 나선 겁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브랜드가 백화점에 정식 입점한 건 부산에선 처음 있는 일입니다. 부산에서 만든 제품들, 부산의 정성이 짙은 제품들이 시장에서도 크게 호응을 받고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나 또 소비자들에게 듬뿍 사랑을 받는. 오늘은 단지 시작이고 여기 있는 이 시작이 앞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 더 나아가서 글로벌로 또 진출할 수 있는 브랜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날 문을 연 동백상회는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지인 동백섬과 랜드마크인 광안대교 등을 모티브로 한 액세서리부터 해산물 가공품과 주류 등 부산시가 선별한 지역 중소기업 28개사 160여 종의 우수 상품으로 꾸려졌습니다. 부산시는 동백상회를 MZ세대와 중장년층을 모두 아우르는 지역 대표 관광 특화 매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도시철도역과 가까이 위치해 입점 업체들의 기대감도 높습니다. 사실 신세계 백화점 같은 경우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대형 판로기 때문에 이런 공간에서 여러 소비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동백상회가 없어지면서 저희도 좀 아쉬워하다가 이제 더 좋은 곳에 이제 위치한 동백상회가 개장을 해서 저도 매출이라든지 저희 회사가 좀 더 성장하는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부산역 유라시아 플랫폼에서 운영하다 문을 닫은 지 8개월 만에 재개장한 동백상회. 이번에는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성공적인 민간 협업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운전자가 냉동탑차에 짐을 내리는 사이 차량을 절취해 달아난 30대 A씨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1시 30분쯤 수영구 팔도시장 앞에 정차된 트럭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A씨는 음주 상태로 훔친 트럭을 약 370m를 운전하고 도로에서 잠이 들었고 차량 도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1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차량 절도와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추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 오후 2시 40분쯤 남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난간을 뚫고 12m 아래 공터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가 얼굴 등을 다쳤고 길을 지나던 B씨는 다리가 골절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A씨 차량이 옥상 주차장 곡선 구간을 직진하면서 난간을 뚫고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 해 발생하는 산불의 58%가 봄철에 집중됩니다. 올해도 봄의 시작과 함께 전국 곳곳에서 반갑지 않은 산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 매일 10건 이상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난 1월 1일부터 이번 달 9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217건, 평년 발생 건수의 1.5배를 넘어섰습니다. 2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310헥타르, 축구장 442개가 넘는 산림이 불에 탔습니다. 우리나라 산불의 주된 원인, 사람의 부주입니다. 최근 10년간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이 34%로 가장 많았고 논 밭두렁 소각과 쓰레기 소각이 27%를 차지했습니다. 개개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산불의 절반 이상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산불 위험이 커지자 정부는 대국민 담화문까지 발표하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첫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둘째, 폐쇄된 등산로와 입산 통제 구역에는 출입하지 말아 주십시오. 산림은 물론 나와 내 가족, 또 이웃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산불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주택가 시장, 공장이나 산 등 곳곳에서 화재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봄철 화재 원인과 대응 요령 짚어봅니다. 경민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의 이용재 교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최근 봄이 오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화재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봄철 화재 주요 원인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봄철은 건조하고요. 그다음에 추운 날씨 속에서 이제 따뜻해지니까 긴장감이 많이 풀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지에 의한 그 봄철 화재가 그 봄철에 1만 4천여 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약 6,600여 건, 53% 정도가 봄철에 좀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정기적인 요인이 23%로 좀 두 번째로 높고요. 이런 순서로 이제 그 화재 발생 빈도가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그 부지에 의한 그 담배불 같은 경우는 전체 화재 건수 중에 약 40% 정도로 가장 많습니다. 그것이 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봄철인데요. 이런 그 봄철에 불씨를 방치한다거나 음식물을 또 산행이라든지 인근에서 그 뭐 쉴 수 있는 이런 인근에서 음식물을 조리한다거나 또는 그 쓰레기 소각, 농자재, 폐 농자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런 소각에 의한 게 약 한 10% 정도 이런 순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봄철에는 화재 발생 비율이 야외에서 나는 그런 화재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등산이나 야외 활동 활발해지기 때문에 이런 산행 중에는 아예 나이타 같은 불을 낼 수 있는 이런 물품을 소지하지 않는 게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그 폐자재나 이런 생활 쓰레기 같은 경우요. 이런 것들은 원래 소각 안 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벌써 증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꼭 해야 할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그렇다면 바람이 불지 않는 날 인근에 어떤 불이 쉽게 옮겨줄 수 있는 그 가연재가 없는 곳 또는 소화기라든지 하다못해 물통이라도 하나 준비해 두시고 소화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소각 후에도 아예 흙으로 덮어버리든지 또는 물을 부어서 완전히 끄든지 어쨌든 간에 확실하게 불이 꺼졌는지를 확인해 두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야만 어떤 산불이나 기타 다른 그 화재를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평소 어떻게 화재 예방을 하면 될지도 알려주시죠. 개인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 모두 다죠. 내가 있는 곳에서 만약에 불이 나면 그것이 어디가 됐든 직장이 됐든 집이 됐든 야외가 됐든 불이 나면 내가 어디로 대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약 30초만 생각하시면 대부분 다 알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집에서 직장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집에 우리 또는 사무실에 소화기가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 두시고요. 없다라고 하면 구입하셔야죠.
그리고 구입해서 그냥 어디 안 보이는 데다 처박아 두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구입해서 현관이라든지 눈에 잘 보이는 곳이라든지 이런 데다 꼭 비치해 두시는 게 구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도시하고 농촌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봄철 같은 경우는 도시임지에서는 이 산불이라는 게 아무래도 좀 발생 빈도가 낮죠. 그래서 어떤 일상생활 중에서의 전기화재 여기에 좀 집중하셔야 되고, 그 전기화재 같은 경우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어발 콘센트도 위험하지만 어찌 보면 그거보다 더 실질적으로 위험한 것은 전기가 흐르기 어렵게 하는, 전선이 꼬여 있거나 접촉이 불량하거나 전선이 노화됐거나 이런 것들이 화재 원인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특히 도심지에서는 그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두실 필요가 있고요.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렸던 그 전기 부분도 당연히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특히 그 농어촌 지역에서는 요즘에 산불도 많이 나는 시기고 들불도 많이 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주의에 의한 산불, 그래서 화기 취급 관리, 논두렁 태우거나 쓰레기 소각하거나 이런 거 하실 때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고요. 안 하시는 게 정답이고, 하신다면 잔불을 확실하게 꺼진 것을 확인하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민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의 이용재 교수였습니다. 부산시가 오는 4월 30일까지 산불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합니다. 부산시는 산불 특별대책 기간 시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24시간 비상대응 체계로 전환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치구군과 부산시설공단 등 유관기관도 산불 대응에 행정력을 모을 예정입니다. 시는 또 산불 다발 지역인 등산로 110곳을 입산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산불 감시원 611명을 투입해 산불 위험이 큰 지역 603곳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올해 부산에서는 10건의 산불이 발생해 4.11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부산시 2023년 구군 육아 친화마을 운영지원 사업 공모에서 부산진구와 북구, 연제구, 수영구가 선정됐습니다. 부산형 육아 친화마을 지원 사업은 부산 여성가족개발원의 연구를 토대로 육아기관과 연계한 찾아가는 지원, 부모 네트워크 조성, 함께하는 육아문화 확산 프로그램 등을 진행합니다. 지역별 특화 사업도 추진돼 부산진구는 찾아가는 언어치료실, 북구는 영아 안심 홈데어 서비스, 연제구는 야간 주말아이 돌봄 지원, 수영구는 찾아가는 부모 교육 및 조부모 양육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오는 10일 중구 보수천과 남항 무량장 일대를 방문합니다. 이번 방문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수천과 남항 무량장 일원의 해양 수질 개선이 건의되면서 직접 현장을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됩니다. 시의회는 이날 보수천 해양 합류 지점과 남항 무량장 일대 하천수 해양 유입 지점을 시찰하고 보수천 하천 복개 지역 내부 환경 조사 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해빙기를 맞아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 예정지인 북항 일원을 방문해 현장 안전 점검을 했습니다. 9일 오전 박 시장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현지 실사단이 방문할 예정지인 부산 오페라 하우스 건립지와 북항 재개발 현장을 찾아 붕괴나 낙하 등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작업자 안전사고 예방에도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부산시는 이외에도 해빙기 안전 취약지를 점검하고 봄철 행사 개최 시 인파가 몰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 수립에도 집중할 계획입니다. 부산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무라카미 다카시전이 오는 4월 16일까지 한 달 연장됩니다. 부산시립미술관은 지난 1월 26일 무라카미 다카시, 무라카미 좀비전 개막 이후 평일 평균 관람객 2,500명, 주말 평균 4,000명이 방문해 매주말 티켓 발권이 조기 마감되는 등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7일까지 누적 관람객은 9만 4천 명입니다. 부산시립미술관은 전시 기간이 짧다는 미술계의 요청을 반영해 오는 12일 종료 예정이었던 전시를 한 달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